전청조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제보가 실화탐사대 앞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 강화 사람이고 같이 목욕 했다니까요? 등도 밀어줬어요. 누가 봐도 캔 여자예요. 제 아는 여동생하고 동거하면서 결혼을 했고 전청조라는 분이 모텔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11월 초에 임신을 하게 됐다고. 제가 총 계획이 4,100만 원이거든요. 정말 다양한 제보가 많네요. 미국에서 나고 자랐다는 전청조. 그의 거짓말은 어디서부터일까? 전 씨의 중학교 후배라는 다희 씨. 저희 학교 교복이 학년마다 그 색깔이 다른데 이 언니 나이로는 이게 맞아요. 저랑 3살 차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핑크 똑같은 거.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그는 여중을 졸업한 여성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나고 미국에서 자랐고 왔는데 웃기잖아. 강화에서 조조라고 호프집을 하고 있었고 술도 마시러 가고. 제작진이 입수한 전청조의 주민등록 초본. 미국이 아닌 충청남도 천안에서 태어났고 인천 강화도에서 살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게 거짓말일 리는 없겠죠. 전 씨가 중학교 후배인 다희 씨에게 연락을 해온 건 2019년 9월. SNS 메시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겁니다. 미국인데 11만 원 빌려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요? SNS 올리는 사진들 이런 거 보면은 명품 이런 거를 사진을 엄청 많이 올리고 하니까 다들 돈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언니 뭐 능력 되니까 빌려달라는 거고 갚을 수 있겠지 하고 처음에는 빌려줬었고. 아이고. 그런데 갑자기 투자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취업시켜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를 불러냈을 때도 한남동으로 불러냈었고 그때 뭐 한남동일 근처? 그쪽에서 봤었고 자기 벤츠 탄 사진 그런 거 계속 보내주면서 어디 미팅 다녀왔다, 지금 어디 호텔이다. 다희 씨는 재력을 과시하는 전 씨를 믿었다는데요. 이때 다희 씨가 20살이었대요. 20살한테 사기를 쳐요? 아이고. 참. 이후 연락이 끊기고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다희 씨. 어릴 때부터 모아둔 돈을 모두 사기 당한 겁니다. 아유.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자마자 진짜 뻔뻔하구나. 뭔 생각으로 저렇게 이름도 안 바꾸고 얼굴도 안 바꾸고 저렇게 인터뷰를 할 수가 있지? 미안하진 않나? 최근 입수한 전 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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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청조 언니죠? 누구시죠? 네요. 말씀하세요. 누구시죠? 뭐라고요? 네, 말씀하세요. 언니 제 돈 언제 갚으세요? 여보세요? 왜 안 들리는 척 하냐고요? 말이 되죠? 맞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자꾸 연기하지 마세요. 저기 누구세요? 말씀을 주시라고요. 야. 말했잖아요. 아, 진짜. 라고요. 누구예요? 왜 못 들은 척해요? 뭐 하자는 거지? 2019년 한 해 동안 전청조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한 사람만 7명. 투자와 취업, 혼인 빙자까지 사기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게 마술을 뻗친 전청조. 대한민국 여자 펜싱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죠. 아우 대단했죠. 대단한 남현희 선수. 선수였죠. 예. 펜싱 쪽에 제가 막 몰입을 하고 잘하는 이유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그것뿐이라서 내가 펜싱으로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다인 것 같아요. 남현희 씨는 전 씨가 개인 레슨을 받고 싶다며 접근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날 무렵 이상한 의뢰를 받았다는 태준 씨. 이 대본을 의뢰를 하신 분이 전청조셨고 전청조 본인에게 기자인 척 접근해달라는 대본을 받았다는데요. 아, 야. 장소는 남현희 씨와의 식사 자리였다고 합니다. 대본 내용이 대표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사실입니까? 뭐 얼굴 없는 회사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이야. 사실입니까? 하는데 전청조 그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분은 다 좀 약간 놀라는 눈치였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약간 어리둥절해하는 느낌이었고 여기 적힌 대로 혹시 같이 계신 분 남현희 씨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그런데요 뭐 이렇게 대답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남현희 씨한테 엄청난 자산가처럼 보이려고 자작극 벌인 거잖아요. P 호텔 회장 이야기도 저런 식으로 흘린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51조 자산가 행세를 했던 전청조는 최고급 주거시설에 살며 수억 원에 이르는 외제차를 남현희 씨에게 선물하고 명품 공세를 이어갔다는데요. 남현희 씨 SNS에 올린 명품 사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 명품이에요. 전청조를 전적으로 믿었다는 남현희 씨. 왜 그의 거짓 덫에 걸리고 만 걸까? 이 길거리 가다가 내가 재벌 사무소라고 하면 좀 겁니다. 근데 시그니엘에 살면서 경호원 데리고 다니면서 그때 잠깐 흘리죠. 사기의 기본 요소는요. 환경 조성이 먼저고 거기에 툭 던져주는 것이. 그래 신뢰를 하는 거지. 근데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작전을 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패하면 딴 거. 그래서 이 사기꾼들이 굉장히 끈질기고 그러니까 어떤 게 보면 완벽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P 호텔의 손자란 것을 믿게끔 본인이 회장인 척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집 며느리 되는 게 자신이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죠? 회장인 척하면서 본인이 보냈죠. 시한부 진단을 받았다며 피를 토하는 연기도 하고 아이고. 가짜 임신 테스트기로 작전을 짜기도 했습니다. 별걸 다 하네요. 남성의 고환을 이식받아 임신이 가능하다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도 늘어놓았다는 전청조. 아예 거짓말이죠. 그냥 아예. 가능성 아예 제로. 고환을 이식하는 사례도 없을 뿐더러 이식해도 그게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호르몬적으로 굉장히 이제 미묘한 그걸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거는 신의 영역이지 의술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작진 앞으로 전송된 사진 한 장. 한 여성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한 5년 전에 저희 후배랑 결혼을 했었거든요. 전청조라는 사람이. 친구들이 페이스 뒤져가지고 사진을 찾긴 했어요. 당시 전청조의 수행 비서였던 대현 씨는 연애 과정을 지켜봤다는데요. 저는 조수석에서 일정 알려주는 그런 거였는데 뒷자리에 태우던 캐디분이 있었는데 그분과의 자리를 위해 제가 일정을 짰었어요. 여기 어떠냐, 몇 시에 이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녀에게 남성인 척 접근했다는 전청조. 야, 어떤 식으로 속였을까요? 그러니까요. 남자인 척을 하려고 가슴에 붕대를 맸습니다. 다 같이 클럽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술을 전청조 씨가 많이 드셨나 봐요. 화장실로 불러가지고 망보라 시키고 자기 가슴 붕대 풀고 숨 좀 돌리고. 전 씨의 작업에 넘어간 그녀는 제주도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1 리조트에서 6개월인가 1년짜리 방을 끊고 살았거든요. 1 리조트가 자기 거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1 리조트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와. 그리고 그녀의 지인들에게 자신이 P 호텔의 혼외자라고 소개한 전청조. 수법이 똑같네요. 얘가 100% 사기꾼이구나. 근데 이제 한테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테도 좀 친하니까 내가 알아본 바로는 여자라는 데 성관계하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오빠 다 했다고 하는 거라. 응? 전 씨는 제주도에 신혼집도 마련했다는데요. 최고급 타운하우스였다고 합니다. 그 집에 초대받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남자는 알고 있어가지고 집에서 찍는 사진 이런 것도 다 있고 누가 봐도 결혼한 그 사진도 사진도 있고 이러니까 저랑 같이 담배를 피고 오더니 그거 봤다는 거예요. 살짝 빛이. 그래서 봤다고 하니까 아 진짠가 보다. 일부러 보러 한 거 아닌가요? 전청조의 전 아내. 그녀만이 진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 저 MBC 실화탐사대 제작한 제작진인데요. 혹시 여기 그 씨라고 혹시 계시나요? 어저께 제사 안 하네요. 어제? 원래는 31일까지 뺀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나가겠다.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 전청조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떠들썩해지자 호련히 사라진 그녀. 사실 그녀도 전 씨의 덫에 걸린 피해자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신용대출하고 카드로 카드 빚이 한 1억이 넘게 쪘을걸요. 당연히 위자료 없이 그냥 탈출한 개념이지 거의. 진짜 실체를 알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인 전 씨. 이번에는 여성으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으로? 이분의 친구가 당했다고 해요.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가 생겼다 풀었고 되게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고 저희가 좀 탈 수 없는 그런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있는 모습들 백화점을 갔는데 얘가 완전 VVIP여가지고 완전 깍듯이 잘해주더라.
전 씨에게 휘말리게 된 건 임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랑 저랑 사고 쳤고 애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결혼해서 같이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친구가 여기저기 돈을 빌려달라며 연락을 했다는데요. 그런데 평소 친구의 말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5천만 원 빌려달라, 500만 원 빌려달라. 수상한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청주가 카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청주라는 애가 핸드폰을 가지고 지인들한테 문자를 하고, 그러니까 제 친구인 것처럼 문자를 해가지고 돈을 빌리러 다니고, 청주가 나한테 돈 빌리라고 했다며라고 제가 말을 하니까 그때 이제 전화 통화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청주가 나한테 돈 빌리라 했다며. 이 말이 뭐냐고. 아니 그거를 왜 당신이 봤냐고요. 봤고요. 전 씨는 돈을 빌리는 이유가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며 어이없는 거짓말들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집을 사주려고 하는 게 한남동에 거의 60억, 70억 돈 해요. 저한테는 친엄마도 아니에요. 친엄마도 아닌 분이 결혼을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해준다고 하면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일이죠. 무슨 말이죠? 새로운 사업 계획도 이야기했다는데요. 지금 앞으로 사업 진행할 거거든요. 예절교육학원을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도 필요하고 하니 대출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저희가 아시는 은행장님도 있고 해서 그걸로 저희가 지금 학원을 차리려고 준비 중이에요. 전 씨는 남자친구의 부모님 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470만 원을 결제를 하고 또 애견샵 150만 원인가 뭐 200 얼마인가 막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하는 거야 자꾸. 애견샵에서 결제한 내역이 수상해 CCTV를 확인해 보니 한 여성이 전청조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굴까? 그 사진을 막 추적하다가 이 여자분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이제 양엄마였고, 그 양엄마 인스타가 뭐 이거였다. 전청조가 양엄마라고 불렀다는 여성. 그녀는 전 씨와 승마와 해외여행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함께 했다는데요. 전 씨에게 사기를 당한 다희 씨도 이 여성을 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양엄마라고, 이 사람이 그때 저 만날 때도 페라리인가 타고 왔었거든요, 한남동에. 그때 저는 같이 보고 만나기도 했었고 그 사람 계좌로 돈까지 보냈는데 이거는 공범이라고밖에 저는. 양엄마라는 이름으로 연을 맺어 붙어 다녔다는 두 사람. 대체 전청조와 어떤 관계였을까? 이 여성의 남편도 전 씨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고 합니다. 걔가 우리 집 와서 한 5개월을 가량을 같이 있었는데 그 청조라는 애 때문에 많이 제가 괴로웠고, 저도 알아보려고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도대체 정체를 알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바뀌고 해가지고. 재벌 3세이자 51조 자산가라며 초호화 생활을 과시했던 전청조. 그는 늘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계속 경호원을 데리고 다녀서 눈에 띄었었거든요. 저 만날 때 경호원이 우리 따라다니고 있다. 그 카페에 자리 가니까 경호원을 한 6명 데리고 오더라고요. 전 씨의 수행비서로 일을 했던 대현 씨. 원래 알고 지내던 동네 누나였다고 합니다. 자기를 남자로 하고 그때 당시에 저한테 대표님이라고 부르라 했거든요. 일정 와중에 저한테 카톡으로 지금 중요한 전화 있다고 빨리 그냥 나한테 와가지고 말을 해라. 가서 이제 대표님 지금 중요한 회장님과 연락이 있습니다 라고 가서 이렇게 언지를 해주고. 항상 현금 다발을 가지고 다니며 씀씀이가 컸다고 합니다. 월급 단위가 아니라 날마다 그냥 저한테 현금으로 돈을 계속 저한테 뿌렸어요. 쉴 틈도 없이 날마다 4,50원 받았던 것 같아요. 사했던 친구가 땅에 몇 억이 찍혀있는 걸 봤었대요.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홀려 끊임없이 돈을 편취해 호의호식했던 전청조. 그런데 2020년 꼬리가 잡히고 맙니다. 갖가지 범죄 행위가 밝혀지면서 2년 3개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겁니다. 구치소에서 전 씨와 같은 방을 썼다는 제보자. 너는 어떻게 들어왔니? 이러니까 새엄마가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게 크게 실패를 해서 자기가 대신 뒤집어 쓰고 들어왔다. 구치소에서도 거짓말한 거네요. 자신보다 어린 전청조가 안쓰러워 특별히 챙겨줬던 기억이 있는데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라는 기사를 보고 황당했다고 합니다. 같이 목욕했고 같이 머리도 말려주고 그랬던 사람이 버젓이 있는데 남자라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등도 밀어줬어요. 누가 봐도 걘 여자예요.
전 청조는 구치소 안에서도 거짓말로 유명했다는데요. 다들 청조를 대하는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청조한테 이렇게 대? 했더니 제 임신했잖아. 지금 임신 중이라서 우리가 지금 되게 아무것도 안 시키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랑 같이 생활할 때 그런 말 없었잖아. 그리고 너 지금 임신 아니잖아.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나보고 미안하다면서. 그래서 임신 사실이 없던 게 된 거예요. 고만고만한 도둑 사기꾼들끼리 다 모여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사람들이 다 속인 거예요. 사기꾼이 사기꾼을 속일 정도였어. 있으니까 오죽했겠어요. 야, 이거는 뭐 진짜. 작은 체구지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답니다. 청조라는 친구가 어떤 다른 수감자랑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때렸어요. 이렇게 책상을 밟고 올라가서 때렸어요. 계속 이렇게 때리고 우리는 말렸고. 그래서 교도관이 와서 분리를 시키고 청조는 다른 방으로 간 거예요. 전 청조의 폭력성에 대한 제보도 잇따랐는데요. 전 씨가 20살 무렵 남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전 친구가 좀 깡패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진짜 냅다 엄청 때리더라고요. 암사장으로 끌고 와서. 조그만 여자가. 화가 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순간 돌변한다는 전 청조. 자기 일이 잘 안 풀렸는지 흐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고 갑자기 불러 세우더니 제 친구랑 너랑 그냥 맞았습니다. 분에 못 이겨서 그냥 맞은 것 같은데요. 전문가는 전 씨가 일반 사기꾼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데요. 하나는 굉장히 그 타인의 감정을 잘 읽어내는 능력, 아주 친밀도가 높습니다. 또 하나는 이중 성격입니다. 돌변하면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갑자기 막 돌변해가지고 막 굉장히 화를 내는 장면이라든지 서로 다른 이런 감정들을 보이는 특성들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연극성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변을 해서 상대방을 통제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순간적으로 돌변을 하면 이제 순하고 여린 분들은 굉장히 그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쩔 줄을 모르게 되죠. 예측 불가능한 이런 감정을 보여주는 것, 이게 어쨌든 전형적인 사기꾼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올해 남현희 씨를 만나 사기 행각을 벌여온 전 청조. 그런데 지난 4월 전 씨를 형사 고발한 남성이 또 있습니다. 아, 남현희 씨를 만나고 있을 때네요. 데이트 어플로 알게 돼서 연락을 하고 알게 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냥 그 운동복에 모자 쓰고 있고 뭐 그때도 펜싱 레슨 받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이제 승마를 전공을 해서 며칠 동안 메시지만 주고받다가 처음 만난 날 전 씨가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모텔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당일날에 예. 그래서 자꾸 신체 접촉을 계속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잠자리를 갖고 그 이후에 이제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가지다가 11월 초에 임신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신 수법 이거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이제 돈 내기 또 꺼내겠죠? 문제는 자기가 이제 승마 대회가 이제 잡혀 있는데 그때 임신부는 못 나간다. 그런데 자기가 아주들한테 스폰을 받는데 이미 막 스폰비를 받았는데 막 대회를 못 나가게 되면은 이걸 위약금을 내야 된다. 위약금이 3억 5천이라고요? 크게도 불렀네요. 크게 불렀어요. 현식 씨는 모아놨던 돈에 대출까지 받아 총 7,800만 원을 보냈다는데요. 이후 전 씨는 돌변했다고 합니다. 만남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뒤늦게 사기인 걸 알게 된 현식 씨. 입금했던 계좌도 의심스러웠다고 합니다. 현 씨라고 이름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분이 회사 실장님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진영, 전 청조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사기 행각들을 알고 있었을까? 수소문 끝에 어머니가 운영하고 있다는 가게를 찾아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전 씨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한 걸 어머니도 알고 있겠죠. 그렇겠죠. 저 혹시 그 가게 안 하나요? 아니요, 그런데 오늘도 열었나요 혹시? 오늘 아닌 것 같은데 어제까지만 열었는데. 그런데 전 청조 어머니에 대한 여러 목격담이 들렸습니다. 원래 잘 착각이나 너무 말로 되는다고 그러고 그냥 거기서 제출 최근에 최근에 멘치였었어요. 근데 제가 분명 이틀 전에 프로필 사진을 봤었을 때는 전 청조랑 같이 찍은 사진관에서 찍은 화보같이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해놨었는데
다 내리더니 그 사람이 연락하니까 자기 청주랑 연락 안 한 지 2, 3년 됐고 인터넷으로 이거 봐서 자기도 너무 놀랬다 이렇게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2020년 사기 혐의로 전 씨가 수감 생활을 할 때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했었다는 전청조의 어머니. 나도 벌 받아라. 버르장머리 똥꼬처럼 정신 차리라고 내가 아주 혀를 깨물면서 아주 냉정하게 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어떻게 지금 또 7개월 정도 살았고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해서 이제 지금 전화 드릴 거예요. 합의를 해달라고 하면서 돈은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뻔뻔하죠. 때로는 여성으로 임신과 결혼을 미끼로 돈을 뺏고 때로는 남성인 척 여성들을 홀려 사기를 쳐온 전청조. 최근에는 남현희 씨와의 결혼 생활을 꿈꾸며 남성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가슴 절제 수술을 받았다고 했죠. 네. 자신은 남성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여자의 몸으로 잘못 태어나 성전환증으로 고통스러웠다는 전청조. 하지만 전문의의 진단은 다릅니다. 성전환증 환자의 자연적인 모습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점이 성전환증 환자는 자기의 성을 굉장히 혐오하는 편이에요. 정말 한시도 못 참을 정도로 힘들어요. 내 몸에 가슴이 있거나 내 몸에 여자의 성기가 있는 거를 정말 못 참아요. 너무 불편해하고. 근데 그 몸을 가지고 남자분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다음에 결혼까지 한다. 이런 거를 상상할 수는 없어요. 전청조 씨는 뻔뻔한 거짓말장애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진화하고 학습한 거짓말장애입니다. 의식적인 거짓말 외에 무의식적인 거짓말이 너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을 파멸에 이르게 만든 것도 그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일까? 전 씨의 주장에 일말의 진실은 있을까?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MBC 실화탐사대 제작하고 있는 제작진인데요. 전화 걸었어요. 혹시 잠깐 통화 괜찮으실까요? 잘못 전화 걸었다고요. 이후 다시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이런 거 이야기할 제가 전화를 받는 이유는요. 네. 경찰분인지 아닌지 그걸 위해 전화를 받는 것뿐이지 기자분이면 저는요 아무 말 안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는 방송에 나가는 것도 원치 않고요. 여기서는 또 돈을 벌지 얘는 들어왔으니까 난 좀 사귄 것 같은데 이상하다. 전청조. 그가 누린 효화로운 생활은 그의 말대로 재벌 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버린 지금. 누군가의 삶을 짓밟고 얻었던 그 모든 것은 더 큰 죗값으로 돌아올 겁니다.